어제 아침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 당 쇄신안이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 정말 많은 신문들이 일면 톱으로 달하고 있는 그 기사인데 이제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령 이제 세 곳의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겠다. 무공천, 서울 종로, 경기 안성, 그다음에 청주 후보를 안 내겠다. 그러니까 대구 중남하고 그다음에 여기 서초, 서울 서초 여기만 후보를 내고 5곳 중에 3곳은 안 내겠다. 특히 이제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 안 내겠다. 이래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술렁술렁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어떤 의견을 전체를 취합을 하고 의총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아마 몇몇 최고 지도부들이 그냥 해가지고 충격적으로 내놓은 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연 소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동일 지역에서 3선을 초과하면은 출마를 못하게 제도화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우리 헌법 정신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송영길 본인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 그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이제 본인 말고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까지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하니까 지금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요. 마음껏 국회를 주무르다가 윤미향, 이상직 같은 제명안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정치 쇄신을 하려면 대장동 특검법부터 처리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86 용퇴론 뭐 이것도 지금 여당 쪽에서 들끓고 있는데 오늘 아침 나온 얘기로는 실제로 여당 쪽을 찾아봤더니 우상호 의원만 불출마하겠다 하고 나머지는 한 명도 없답니다. 다들 조용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선을 그러니까 3선까지를 포함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이 제도화된다면 나오지 말아야 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9명인데요. 3선을 초과하는 의원들은 이제 출마 금지 이렇게 만약 이게 제도가 된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2024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때 나올 수 없는 사람이 현역 의원 중에 그 사람이 30명.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윤미향 이상직 의원,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뭐 제명을 하자. 그런데 제명 처리를 하자, 신속하게 하자. 여기서도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코앞이니까 이런 그 조치를 취하면은 오히려 선거용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역풍이 닥칠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신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송영길 대표의 이러한 당 쇄신안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마음껏 국회를 주무르다가 왜 이렇게 늦게 제명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황당하다. 오늘 아침에 방금 전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저희가 오늘 썸네일 제목도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워낙 다급하니까 이제 막 던진다 그런 게 있는데 그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중단하자. 이러다 다 죽어. 부공천, 불출마, 인적 쇄신, 절박한 여당 모든 카드 다 뿌린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뿌린 카드는 네거티브 중단.
근데 저희 시청자들께서 보인 반응을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모든 사람이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말할 수 있어도 단 한 사람 그 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런 반응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그만하자 그날 오늘 아침 공교롭게도 모든 신문의 일면 톱에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남 프로축구단 성남 FC 관련 스캔들입니다. 성남 FC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축구단 중에 프로축구단 중에 하나인데 여기 구단주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구단 뭐 이런 셈이지요. 그런데 이제 성남에 그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6개 기업이 이 성남 FC에 160억을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건설, 뭐 네이버, 그다음에 분당 차병원, 뭐 이런 곳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돈을 낸 쪽은 이제 두산건설은 42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때. 그런데 두산그룹이 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는 이제 병원을 지어야 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근데 두산이 이 땅을 사고 난 뒤에 부지 용도 변경을 성남시가 허가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뭐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두산에 대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던 성남시가 웬일인지 그냥 따뜻한 어머니처럼 용지, 부지 용도 변경도 해주고 뭐 용적률도 높여주고 알고 봤더니 두산그룹이 성남FC에 42억을 후원을 했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두산그룹은 이 땅을요 팔았습니다. 거기에 뭐 병원을 지은 것도 아니고 사옥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 양도 차액이 뭐 수천억에 이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그룹 쪽에서는 그때 두산중공업이 뭐 운영자금 위기에 빠져서 현금이 막대하게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분당에 있는 정자동 땅을 판 것이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네이버도 그렇고 다 거기에 뭔가 성남시가 인허가를 주고 좀 특혜를 줬으면 특혜를 받았으면 하고 있던 기업들이 주로 돈을 냈다. 수십억씩. 현대백화점은 5억인가 냈더군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늘 아침에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그만. 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방금 전에 이재명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또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그 저간의 사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그래 김건희 녹취록만 터져라 그러면은 이제 금세 상황이 반전돼서 이재명이 쭉 치고 올라가고 윤석열은 쫙 빠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 웬걸 사람들이 다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유 뭐 여장부 나왔네 아 참 소탈하고 검소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율이 딱 상향세를 탄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들 심리가 묘해서 유권자들께서 김건희 녹취록을 듣는 순간 맞다 이재명한테는 형수 쌍욕이 있었지 자연스럽게 연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김건희 녹취록을 들으면서 이재명 형수 욕설을 떠올리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재명 후보가 던진 것이 나도 욕 안 할 테니 너도 욕하지 마 이겁니다. 상대편이 욕을 하든 말든 내가 일방적으로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이 아니고요. 나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을 테니 윤석열도 네거티브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에 한 말은 이렇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세요.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압니다.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께 별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 곧 TV 토론, 이제 양자 TV 토론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 나오는 날이네요, 전 대표님. 네,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냈거든요. 그 결과가 오늘 오후 3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양자 TV 토론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4명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유튜브 공간으로 와서 둘이만 따로 하든지. 아무튼 공중파에서는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인용이 되면은 양자 TV 토론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저는 김건희 씨 녹취록을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가 이 방송을 보시면 그건 방어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선 후보가 녹취록이 어쩌니 저쩌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적 검증은 필요한데 제가 검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재명 후보의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겁니다. 김건희 녹취록 방송은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근데 뭘 더 얘기를 해요? 얘기할수록 손해라는데 누구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손해라는데 김건희 녹취록은 말을 하면 할수록 화제를 삼으면 삼을수록 윤석열은 올라가고 이재명은 내려가는 건데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니. 녹취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녹취록 제대로 까기 시작하면은 누가 더 손해를 보고 불리할까요? 아니 이재명 후보 형수에 대해서 한 녹취록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이병철 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했던 그 녹취록이 어디 그쪽은 한두 가지입니까? 그 녹취록들 다 나오면은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은근슬쩍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서는 난 얘기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라.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제안이다. 그런 반응들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TV 토론의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데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회만 닿으면 TV 토론에서 뭘 하자커니 하지 말자커니 마치 TV 토론의 프레임을 자기가 정할 수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채찍에 손잡이를 쥐고 채찍 끝에는 윤석열 후보가 매달려 있는 거야. 이런 걸 은연중에 국민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한 당일날 그 당일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뉴시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바보이고 김건희가 다 통제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뽑는 것이냐. 여기서 참 손발이 안 맞기는 참 매우 손발이 안 맞습니다. 이재명은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그런데 송영길은 네거티브를 원색적으로 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집안에서 입부터 서로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성남 FC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건설 42억, 네이버 39억, 농협 36억, 분단 차병원 33억, 알파돔 시티 5억 5천, 현대백화점 5억 뭐 이렇게 이제 성남 FC에 몰아줬다는 거고 그 6개 곳은 뭐 이런저런 인허가들을 성남시로부터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최근에 뭐 검찰 인사가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젠가요? 그젠가 인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수사를 하는 곳이 수원지검 밑에 있는 성남지청입니다. 성남지청. 성남지청은 우리나라 검찰에서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성남지청을 거치면 지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거기를 거치기를 다 검사들이 바라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성남지청에 지청장이 있고 그 밑에는 차장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장검사가 성남FC에 관한 것을 수사를 계속해 왔는데 그걸 수사를 못하게 계속 막는 겁니다. 누가? 지청장이.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오른쪽에 있는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성남FC 관련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해도 정말 내 힘으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내 위에 있는 바로 뚜껑이라고 그러죠. 내 뚜껑에 해당되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으니 나는 그냥 이참에 옷을 벗을란다. 그리고 지금 사표를 낸 겁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친정부 검사 중에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대선 후보 이쪽으로 뭔가 누가 될 만한 수사는 전혀 안 하고 그 이제 지청 내에 다른 검사가 하는 수사도 가로막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지청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